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헤로론의 31편 영상으로 임피던스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 본격적으로 임피던스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봐야 될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을 생각해보면, 이 첫 번째 공식은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를 이 저항에 대해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그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이다 라는 것은 옴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고, 그거는 이제 이전 영상에서 이미 살펴봤던 부분인데요. 한편 인덕터와 커피시터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류의 어떤 R만큼, 저항만큼의 팩터를 곱해서 전압을 만든, 그렇게 표현한 공식인 게 아니라, 지금 띄워드린 배너의 영상을 생각해 보시면 이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은 V는 LdIdt였고, 이 컵패스트에 흐르는 전류가 I는 CdVdt였으니까 전압은 반대로 이 C분의 1의 I를 적분한 형태로 표현이 되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저항처럼 이렇게 어떤 팩터만큼 곱해서 이렇게 표현된다 하면 상당히 간단한 꼴인데, 왜냐하면 I의 전류가 어떤 함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럼 전압도 그만큼 비례해서 그냥 크기만 변화시켜주는 전압의 형태가 될 거잖아요. 해석을 할 때든 문제풀이를 할 때든 상당히 쉬운데,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식에서의 I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형태 중에서도 코사인 함수, 뭐 그런 거다 하면은 이걸 미분하면 사인으로 바뀌고 적분하면 또 사인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 형태를 유지하지 않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상당히 해석하기에 불편해진다는 것을 저번 영상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그 저번 영상에서도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교류 전원인 코사인과 사인 형태의 전원이 걸려서 전류가 그런 형태로 흐른다고 해도 그거를 복소 구동함수로서 표현하면 복소 지수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었고, 원래 함수 형태를 유지하는 꼴로 만들 수 있었다고 했었죠. 결국에는 이러한 앞에서 봤던 공식들을 결국에는 이런 하나의 형태, 물론 페이저 형태는 띄어드린 배너에 설명드렸으니까 꼭 한번 안 보셨다면 참고를 해보시고, 이 전류가 페이저 형태, 전압이 페이저 형태일 때 오늘 설명드릴 개념에 의해서 Z라는 임피던스를 곱하는 이런 관계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앞서 본 저항과 커패시터와 인덕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선 저항은 V는 Ri, 그러니까 전류와 전압의 관계식이 이렇게 표현되죠. 다시 말해서 저항이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의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복소수의 표현이죠. 아까 띄워드렸던 배너의 영상 중에 페이저 표현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교류 전환에 의한 전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래의 옴의 법칙을 이용하면 이러한 전류 I를 그냥 저항 R만큼 곱하면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되죠. 그러니까 이 옴의 법칙은 원래 성립하는 식이었고, 전류 I가 어떤 형태이던 전압이 그렇게 표현된다는 거니까 이 저항 R만큼을 곱하면 그게 전압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I는 페이저 형태로 썼고 전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저항에 대한 그런 임피던스는 그냥 R인 겁니다. 원래 저항과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저항 R을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고, 이 익스포넨셜의 J에 0을 곱한, 그러니까 지수에 0이 들어가면 지금 띄워드린 벤에서 공부했던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게 1이거든요. 그러니까 R에 1을 곱하나 그냥 R이거나 똑같으니까 이런 팩터가 곱해져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페이저 표현에서 공부했던 위상차의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위상차가 0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류, 여기 보시면 전류와 전압은 같은 각진 동수인 오메가로 이렇게 진동하는 그런 하형을 가질 텐데, 그러한 경우에서는 위상을 비교해서 위상차를 계산해 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전류와 전압 사이에는 이러한 팩터만큼 차이가 나는 건데, 그게 이제 0만큼의 각도만큼 차이 나게 하는 거니까 위상차가 없는 겁니다. 즉 전류와 전압이 저항에 따라서는 동상이다, 인페이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덕터는 뭐 이런 식으로 미분을 통해서 표현이 됐었는데 이런 인덕터에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가 마찬가지로 복소 지수함수의 형태를 갖는다고 했을 때 거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인가? 이렇게 하면은 이걸 미분하면 되죠. 이 공식 따라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시간 t에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법을 생각해 보시면 이 지수함수 안에 이 지수의 앞에 계수 J오메가가 튀어나오게 되죠. 한번 미분하면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A의 J오메가가 될 거예요. A의 J오메가. 근데 여기 L을 곱해야지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이 되는 거고 이때 L은 인덕턴스이죠.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데 전압을 이러한 공식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에 의해서 계산해 보니까 LJ오메가라는 팩터가 붙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JL은 J오메가 L이죠. J오메가 L만큼 전류에 곱하면 전압이 되는 거니까 V는 ZI라는 공식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그런 겁니다. 이 J라고 하는 건 오일러 공식을 통하면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이의 지수함수의 지수가 J의 2분의 파이일 때 이것은 J와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임피던스는 2분의 파이만큼 차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뭐를? 이 전류와 전압 사이의 위상차를 90도만큼, 2분의 파이만큼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복소 지수함수 형태로 흐를 때 그 전압은 전류에 비해서 90도만큼 위상이 앞서 있는 거죠. 이 위상의 앞선과 뒤짐은 바로 페이저 표현 영상에서 다 했기 때문에 혹시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압은 전류에 비해서 90도만큼 앞서 있는 건데 그러면 전류는 전압에 비해서 90도만큼 뒤져 있는 거죠. 그런 위상차의 개념은 상대적인 거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커패시터는 즉 커패시턴스 C를 가지는 이런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될까? 자, 전류가 이만큼 똑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이 걸리겠죠. 그 전압은 이만큼 이런 표현식으로 수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한번 적분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 이유는 이 지수함수의 합성함수 적분법을 이용하면 이 t 앞에 계수가 분모로 들어와서 분수꼴이 되고 앞에 C분의 1은 당연히 곱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전류 i가 이런 형태를 갖는 그런 함수라면 전압은 그 전류에 이만큼의 팩터를 곱하면 전압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V는 ZI 형태로 썼을 때 ZC 즉 커패시터에 의한 임피던스는 JωC분의 1이 돼서 이만큼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질문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위상차를 내는 건지 아느냐 J가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J가 분모에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분모 분자에 동시에 J를 곱해보세요. 그러면 J 제곱이 되고 여기는 J가 되겠죠. 그죠? J를 분모와 분자에 동시에 곱하면 그거는 똑같은 거니까 원래 수랑 J 제곱은 정의상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분자인 J가 돼서 사실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복소평면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 마이너스 J는 복소평면상에서 Y축 아래 음의 방향을 가리키는 허수 성분만 가지는 벡터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즉 음의 90도, 뭐 다르게 얘기하면 270도만큼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의 위상차를 주는 벡터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해서 저항은 전류와 전압이 동상이었고 인덕터는 전류가 전압에 비해서 90도만큼 뒤지는 위상을 가지는 것이었고 지금 마지막으로 살펴본 커패시터의 경우는 전류는 전압보다 90도만큼 앞선 위상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이런 미분이나 적분 형태로 좀 더 복잡하게 풀이해야 되는 부분을 간단하게 V는 ZI라는 형태로서 임피던스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원래 저항에서 했던 모든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살펴본 임피던스를 복소평면상에서 실제로 그려볼게요. 복소평면이란 건 이런 실수축과 허수축으로 이루어진 평면인 건데 저항에 대한 임피던스는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 실수축을 따라서 저항은 허수 성분이 없잖아요. 실수값만 가지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실수축과 나란하게
그리고 인덕터에 대한 임피던스는 허수 축에 나란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이고 그 허수 성분이 양수인 거죠. 왜냐하면 오메가 L이 다 양수일 때 J는 위를 가리키는 벡터 페이저가 될 테니까 반면에 커패시터는 아래를 가리킬 겁니다. 왜냐하면 이 J 오메가 C분의 1은 사실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것은 아래로 가리키는 벡터를 페이저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저항은 항상 실수값만을 가지고 임피던스가 실수값만을 가지고 인덕터와 커패시터에 대한 임피던스는 허수값만을 가져요. 일반적으로 어떤 전기 회로를 대표하는 임피던스를 가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저항도 직렬 연결된 여러 개의 저항을 하나의 등가정으로 바꾼다거나 병렬 연결된 여러 개의 저항을 하나의 등가정으로 바꾼 경험이 많죠. 문제풀이를 많이 같이 했었으니까. 그것처럼 저항과 인덕터와 커패시터가 결국엔 전기 회로를 이루는 세 가지 소자일 텐데 그러한 RLC가 이루는 임피던스를 합산하면 결국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임피던스는 실수 성분과 허수 성분을 둘 다 가지는 이런 비스듬한 벡터로 설명될 수가 있다는 거죠. 보시면 이가 그러니까 Z가 저항과 JX, J는 허수예요. 실수부와 허수부로 표현된 복소수 형태의 임피던스는 R, 저항은 이렇게 실수부로 이루어지고 X라고 부르는 허수부의 값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질문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이거 저항은 아까 봤던 R 저항인데 어떤 임피던스의 실수부는 항상 저항으로 부르느냐? 네, 그렇고요. 그게 왜 그렇냐면 이 저항에 대해서는 실수부만 인덕터와 커패시터에 대한 임피던스는 허수부만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수부는 그런 실수부만 가진 저항이 주는 거고 이런 X, 즉 이 R을 저항 X를 리액턴스라고 부르는데 리액턴스의 성분은 인덕터와 커패시터만이 부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에는 원래 우리 미분식, 적분식, 또 물론 저항처럼 원래 오메 법칙 형태로 알고 있었던 것이 한 번에 일반적인 V는 ZI라는 형태로 식으로 설명이 됨으로써 임피던스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런 임피던스는 실수부와 허수부를 일반적으로 가질 텐데 실수부는 저항이고 X, 허수부는 리액턴스라고 부르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다음에 언제 우리가 문제풀이를 같이 하게 될 때 다시 한번 이 개념을 떠올리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항상 감사합니다.